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보다가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잠시 넘어갔다 왔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하여간에 작년부터 해서 뭐 에코프로부터 해서 쭉 하반기 기준에 주력주로서 편입 설정을 하고 들여다보던 종목이고, 오늘 뭐 올해 들어서의 스토리가 더 기가 막히죠. 작년부터 해서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도 비중을 확 줄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26일 날 14.33% 보합에서부터 올라왔죠. 그 보합에서부터 14.33%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인 매수. 그렇게 하면서 비중 크게 확대시키고 1월 말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4월 19일 날 42만 2,500원 찍을 때 꺾여져 내려오자마자 4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재편입.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이 단행될지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82만 원 고점 넘기고 오버슈팅이 12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추가 50% 수익 설정이 나올지. 저는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모멘텀이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 실적 처리고 뭐 실적 명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주 명분이거든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주, 누적 수주가 이제 100조를 넘기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평가 상태냐, 그 100조를 넘김으로써. 아니, 그렇진 않아요. 3년, 4년, 5년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이 지금 7,700만 주짜리잖아요. 거의 뭐 4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 성장성 인정은 돼도 저평가 인식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내용으로 뭐 폐배터리까지도 막 작년에 8월 달에 이슈가 되고 리튬도 이슈가 됐는데, 그것을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주라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광산 외교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사법 처리 다 됐고 그룹의 피해도 많이 입힌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그때 피해 본 부분은 뭐 피해 본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원자재 유통망이라든가 또 광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포드사에서도 이제는 신규 수주가 형성될 그런 위치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추가적인 모멘텀 부분이 이제 포드사 쪽에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상반기에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뭐 그러한 수주 부분들까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4월 19일 날 2차 전량 차익 실현을 아주 멋들어지게 2차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뭐 담타치고 이런 개념보다도 좀 미끄러지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 그룹주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2차 전지 지금 포기할 거예요? 비이성적인 흐름이 맞아요. 2차 전지의 지금 프리미엄은 너무 높단 말이에요.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프리미엄과 똑같아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물러서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태양광 이런 쪽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전략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재편입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수반되고 본격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온 게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7월 3일 날 에코프로가 82만 원 고점 넘기고 쭉쭉 뻗어 올라가고 금양이 또 고점 넘기고, 그런 과정에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11위, 12위였죠. 그게 이제 한 방에 지금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8위가 포스코 홀딩스, 7위가 현대차. 현대차를 넘긴다? 야,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현대차가 빨리 치고 올라와야죠. 영업이익 13조, 순이익 11조의 현대차가 시가총액 40조, 42조에 눌려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은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방송 13시 방송에서도 18일 날 13시 방송에서도 10% 정도 9% 10% 등락이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44만 4천 원, 44만 5천 원, 뭐 44만 5천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에 포착이 됐고 그때 화면이 설정이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종가 기준이 더 크게 올라왔고 46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15,000원이 올랐어요. 3%가 우수해요.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종목 방송 진행하고 나서 3%가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시간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올라왔다? 그게 우스운 내용이 아니죠. 그게 우습지 않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에서까지의 추가적인 강세 부분, 그러한 부분을 같이 들여다봤고 그리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효과의 물량이 3만 주 이상 터져주면 거래가 최소 200만 주 이상 그리고 300만 주 터질 수 있겠다. 지금 최소 범위 150만 주 넘겼으니까 그 이상 터질 수 있다라고 설정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이제 뭐 4월 달에 설정해드린 37만 원, 41만 7천 원 아주 우습게 넘겼죠. 이때 이 목표 주가를 설정해드릴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갔다라고. 거품이다라고. 맹목적으로 사라는 애들은 또 맹목적으로 사라고 하지만 윤정도는 이성적인 판단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이후에 또 저러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3만 6천 원. 앞전 고점 42만 2,500원을 넘깁니다라고. 미친 거지. 누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에코프로 82만 원 넘긴다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애처럼 200만 원 가면 다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역V자형이 아니라 두세 달 걸리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내용을 다 설정해 드렸잖아요. 결론은 이게 어제 잡아드린 51만 원인데 지금의 기준에서 일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 보시면 어제 기준의 흐름하고 돌파 갭의 기준에서 4월 달의 기준부터 잘라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탄력이 형성되어져 있다 보니 자신감은 배가 되죠. 어제 기준에서 그 설정 잡아드렸던 기준을 대략적으로 그냥 40만 원 명목 가격으로 잡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닥 가격을 그냥 대략적으로 29만 원을 잡자. 왜냐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어차피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지 뭐 수학의 정석이야. 딱 떨어지는 가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오늘도 갭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갭이 오늘 이탈되지 않고 또 내일 이 갭이 훼손되지 않고 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킬 거다. 지금 뭐 얼마나 훌륭한 위치입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위치예요. 이 기준에 거래까지 수반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본다? 거래가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목표 주가까지의 흐름이 51만 원. 근데 갭이 오늘 또 나왔어. 목표 주가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상향. 이게 어제 차트와 오늘의 차트의 차이입니다. 이 흐름이. 결론적으로 그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올려드렸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리고 텍스트로도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아까 이제 에코프로 BM 어제 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 전부터 저렇게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결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거래대금이 실려 있기 때문에 추세 강화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얘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하고는 달라요. 1조예요, 1조. 1조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1조의 거래대금은 훌쩍 넘기고 앞전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점 돌파의 신뢰도가 거래대금에 우리는 기준점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 기준점에만 공격적인 매수를 잡아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추세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주력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추세 범위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죠.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이 거래대금 터질 때 기준에.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때는 명확하게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고점 돌파, 막연히 이거 돌파할 수 있어요. 저평가에 정신 나간 거 이게 어떻게 저평가인가? 그 기준 속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을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저 기준을 그냥 목표 주가 왔어요. 차익 실현해서 걔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점에서 이게 1월 말이에요. 음봉 떨어지면 지금 보면 고점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당시에는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여 준 거예요. 저게. 그리고 중간에는 안 잘라내요. 왜 2차 전지 가져가니까. 가져가야 되는 기준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요 범위에 정확하게 41만 원대 차익 실현하죠. 귀신같이. 그리고 제 편입.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개별 매매 차익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기서 차익 실현 안 잡았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중만 2차 전지의 기준에서 비중만 좀 조절을 했다. 요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종목별로 굉장히 버거운 종목군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 기준을 잘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1차적인 목표 주가 51만 원 설정해 놓고 거기서 오버슈팅 자락이 나오면 그럼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포스코 피처엠의 기준점, 목표 주가 설정의 기준점 똑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별로 지금 굉장히 강도 있게 매수 사인을 드리는 종목이 몇몇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그렇고 최근의 거래 일수에서도 그렇고 오늘 기준에서도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대처의 기준을 잡으시면 무난하고요. 자, 결론 마무리 짓습니다. 포스코 피처엠 전략 부분은 18일 날 장중에 녹화한 거 아주 긴 거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빠르게 찾아오셔서 나 함께 갈래요.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강연의 인원 하여간에 얼마 안 남았어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수익 가져가십시오.